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. 재정특위 권고안보다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.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 재정특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또 개편안을 확정을 지었어요. 근데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짚어주시죠. 세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. 네. 우선 이제 공정가액을 단계적으로 100%까지 올리는 걸 90%만 올리는 걸로 10% 낮췄습니다. 네. 아마 부담을 가진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 6억 원 이하는 그 현행대로 권고안대로 갔는데 6억 원 이상 되는 거는 0.05%를 올려서 종부세를 0.85%로 이렇게 강화를 시켰고요. 특히 이제 6억서 9억 사이를 강화시킨 게 특징이고요. 네. 또 하나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또 0.3% 올려서 강화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주택으로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지양하라는 얘기죠. 하지 말라는 얘기죠. 그리고 정부가 이 권고안을 내놓은 걸 가지고 확정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더 오히려 비중을 강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비교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표적으로 한 이른바 이 징벌적 과세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애당초는 그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네. 이게 그 부의 평등,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근원지가 바로 강남 4구입니다. 이 지역에 이제 고가주택이 많아요. 그래서 고가주택 중심으로 이제 종부세 좀 강한 거 아닌가. 그러나 이제 그 고가주택만큼 능력이 있다면, 담세 능력이 있다면 세금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난 8.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양도세 중과 조치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팔고 있지 않았던, 그러니까 팔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종부세 중과 부담까지 떠안게 된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요.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은 세부담을 어느 정도는 피하게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제외하기로 한 부분,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? 이건 시청자분들이 조금 잘못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지난해 12월 13일 날 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데 그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. 네. 6억 원 이하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는 분명히 면제가 되고 그 이상은 혜택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강남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들은 거의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네. 큰 혜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짚어보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네. 하잖아요. 이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. 자칫 이런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0.3% 더 중과세 한다고 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1가구 3주택보다는 똘똘한 주택 하나가 더 낫죠. 그게 없어지니까. 그래서 아마도 중대형 아파트, 고가 아파트는 두 채, 세 채보다는 똘똘한 주택 한 채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평성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되면 강남의 1주택 보유자가 지방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. 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0.3% 중과세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금액이 같다면 1가구 1주택자와 1가구 3주택의 그 금액이 같다면 3주택자는 0.3% 더 내게 되죠. 그래서 지방의 1가구 3주택이나 또는 다주택자가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고가주택 1주택보다 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과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세금 폭탄을 너무 크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 혹은 증세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.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은 그 보유세를 손대는 게 그 2005년도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이후에 처음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세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조세 전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것 같고요. 사실은 보유세 부분을 인상하는 경우는 또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, 사실은. 전체 그 부동산과 관련된 GDP나 총조세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. 네. 이런 그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과연 이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혹은 통과하기 어렵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그 국회에서는 열세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
야당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. 수정안이 되더라도 거의 뭐 통과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단지 이제 시점이 이게 금년도에 발표했다고 해서 금년도 적용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달 기준으로 해서 12월달 그해 12월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적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직접 피부로 와닿거나 이 시장에 직접적 영향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네. 여야 합의로 아마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통과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. 만약에 수정안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어떤 수준으로 담기게 될 것으로 제가 볼 때 보십니까? 야당이 아마 지금 정부안을 협상하는 과정에 거래세를 낮추라고 요구하던가 네. 아니면은 그 세율을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. 네. 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증세까지 해버리면 기업이 재투자, 재생산하지 않으면 고용도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. 네.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뭐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그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뭐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제가 매우 어렵고 고용이 지금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. 실업자가 많은데 이거 시의적절하게 요율을 잘 정해서 정부가 추진하기를 바랍니다.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거나 얼어붙는 것뿐이 아니라 경제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네,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